이제 시장의 키포인트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에는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뭐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와 관련된 네.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시건대에서 이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은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CPI, 그리고 P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확정된 어떤 물가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PPI나 CPI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부터 발표된 지표로 보면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도 조금 억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조사 내지는 전망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앞서 나왔던 CPI나 PPI보다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게 하나의 또 안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월에는 3.4%의 전망치였다면 한 3.3%로 조금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금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PPI는 CPI에 선행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좀채 잡히지가 않네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그래도 혼조세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잠기느냐 아니면 CPI나 PPI처럼 다시 올라가느냐 그러한 뭐랄까요 기로에 서 있는데 당장은 1년이든 5년이든 장기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좀 부담이 조금은 덜어내는 그런 어떤 지표가 지난주 후반에 나왔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그리고 PPI의 혼조세가 나타났었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그래도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맞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가장 지난주 그리고 최근에 핫한 이슈가 뭐냐면 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도대체 연준의 긴축이 끝나면 금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넘고 8월 되면서 실제로 물가가 기저효과가 사라진 특히 에너지 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는 4%가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도 한 2,600 그리고 S&P도 PER로는 거의 20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있는 상황에서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자 이게 채권으로의 자금 내지는 주식에서 조금은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요. 오히려 금리가 많이 괜찮다. 그러니까 금리는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가격을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를 사려는 어떤 뭐랄까요? 수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뭐 QT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재정 적자가 계속 있다 보니까 금리가 재정 적자라는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일본의 YCC 수정으로 인해서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입이 조금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국채는 이미 4%까지 상승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인플레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도 사실 9월부터는 금리 인상의 멈춤 사이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4%라는 금리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한 그 데이터를 보면
국채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무려 한 주에만 70억 달러 가까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향후에 금리가 뭐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레벨이라면 상당히 살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나서 조금은 금리의 매력도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진다면, 그리고 이번 주에 약간의 깔딱고개가 있어요. 7월에 FOMC 의사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의사록이 나오고 나면 금리가 조금은 이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높아지면 더 오히려 사려는 수급에 의해서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뭐 월가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도는 더 높아진 셈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도 또 나옵니다. 네.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데, 글로벌 소비 시장이 탄탄하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또 괜찮아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출도 최근에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힘을 받으려면 글로벌 수요가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나라가 내일 광고 목적을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즉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는데,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사실 글로벌 수입 시장에서 한 40%가 넘는 수요를 차지하다 보니까 두 국가의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이런 금리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견조하다라면 사실은 크게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우려를 떨칠 수가 있는데, 현재 컨센서스로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전년 대비 3.1%의 소매 판매 증가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아마 내일 정도의 장중에, 우리나라는 좀 휴장이긴 하지만 발표가 되겠지만 한 4.8%까지 회복하지 않겠냐.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맞아요. 유커라든지 단체 관광객으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또 해제하는 느낌?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가들이 갑자기 들썩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매 판매로 더 이어진다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또 미국이죠. 미국이 전년 대비 한 1.4점대에서 내일 저녁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1.5%. 아마도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장도 오늘은 또 하루 정도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 그리고 미국도 사실 방향성을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소비 지표를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주중반부터는 그동안에 조금은 변동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소비 시장의 데이터를 조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표될 소매 판매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 키포인트 3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더 이어지는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